동적평형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60페이지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얘들아, 동적평형은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반응에 대한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적평형은 무조건 이렇게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서 바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브로민 액체를 처음에 넣었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초기 상태랑 시간이 지난 후에 동적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동적평형 반응을 우리가 본다면 BR2 액체가 이 BR2 표면, 여기 액체 표면에서 BR2 기체가 되는 무슨 현상? 그렇지, 증발을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증발된 이 브로민 기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액체 표면에 막 부딪히는 횟수가 더 증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응축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이렇게 응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도가 25도씨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쭉 이렇게 일정할 거야. 그치? 증발 속도는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분자 간의 인명은 동일하니까. 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BR2가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BR2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지. 왜? 계속 증발을 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기체 상태의 BR2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표면에 부딪히는 기체 상태의 브로민의 분자수는 어떻게 될까? 점점 증가하게 되겠지. 그거에 따라서 응축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증발 속도랑 같아지게 되는 동적평형 상태가 일어나게 되지. 아, 이거 삼성 필기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튀는 걸로 그려줬는데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 얘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응축 속도야. 응축 속도. 자, 그러면 정반응에 해당하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역반응에 해당하는 응축 속도가 바로 같아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볼게. 자, BR2의 상변화. 자, 상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태 변화야, 상태 변화. 그래서 상태 변화, 즉 증발하는 거, 그리고 응축하는 거, 이거는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되는 가역반응 맞죠? 그죠? 자, 그리고 BR2 액체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자, 처음에 얘들아, 증발하는 속도가 응축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증발하는 분자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초기에 있었던 액체 양은 점점 줄어들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동적평형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되겠지. 그러면 한번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시간에 따른 농도, 즉 양의 변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초기에 존재하던 BR2의 양이, 액체 상태의 BR2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할 거야. 왜? 얘네들이 응축이 이제 기체 상태로 증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농도가 일정해지느냐? 네, 즉 이 BR2 액체의 양이 일정해지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때가 되겠죠. 그죠? 이게 BR2 액체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들아, BR2 기체는 점점 양이 어떻게 될까? 그치? 처음에는 액체 상태만 있었는데 이제 증발을 해서 생성이 되는 BR2 기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점점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일정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순간에 이렇게 농도가 일정해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거 농도가 안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온도가 일정할 때 얘네들이 이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가 바로 동적 상태인데,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같은 거지 생성된 그 기체 양이랑 줄어든 그 액체 양이랑 같을까? 그게 아니겠죠. 그쵸? 이렇게 얘네들의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바로 동적평형 구간이지, 얘네들이 양이 같아지는 데는 아닙니다.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농도 개념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나랑 가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그래프에 주목해서 보면 돼. 그러면 동적평형에 도달한 상태가 바로 나에 해당하고, 가는 바로 초기 상태를 의미하니까 초기에 비해서 점점 양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나에서 지금 BR2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를 했는데,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같게 되고, 즉 1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맞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이게 바로 이제 동적 평형의 개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와 같다라는 개념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됐던 부분이었어. 자,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같이 보자.
자, 이 문제도 역시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야. 지금 보니까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 액체 상태인 물을 넣는데, 그리고 시간에 따른 H2O의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를 비교를 했네. 자,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는 같지. 즉, ET에서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우리가 반응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즉 온도나 농도 그리고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동적 평형 상태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지. 3T일 때 X는 몇일까? 그치, 동적평형 상태가 쭉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1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2T이기 이전에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증발 속도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이렇게 0.8,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이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그래프를 같이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여기서 한번 따와 버릴게. 야, 짜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도 일정 조건 있죠. 일정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우리가 조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H2O의 상변화는 비가역 반응은 아니지. 얘들아, 비가역 반응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가역 반응이 아닌 것, 즉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 아니다 라는 말은 틀리죠. 자, 그리고 X는 1 맞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바로 2T에 해당하고 3T가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겠죠. T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X는 1 맞고요. 자, 그리고 H2 액체 양분의 기체의 양은 ET에서가 TV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ET일 때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하고 T일 때는 ET일 때보다 더 작은, 즉 초기 상태에 해당해. 자, 그러면 얘들아, 초기 상태랑 지금 동적 평형 상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액체 양은 T에서랑 ET에서랑 비교를 하면은 뭐가 더 클까? 그치? T에서가 더 크겠지. 왜? 처음에 지금 액체를 넣고 이제 점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니까 증발되는 분자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에 따라서 초기의 양보다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기체 양은 어때? 그치?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ET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이제 생성이 되는 기체 양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T에서랑 ET에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에서 더 커? 그렇지. ET에서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분모는 지금 이 분모는 T에서가 더 크고, 그리고 분자는 ET에서가 더 크니까 당연히 이 값은 누가 더 클까? 그치, ET에서가 더 크겠죠. 그래서 ET에서가 T에서보다 크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리지 않았나? 맞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초기에 H2 이거를 H2O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증발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 물 기체의 양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5번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162페이지의 1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림은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이번에도 이제 H2O 액체를 넣었네. 그리고 나서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응축 속도를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기체 상태의 수증기 분자들이 많아질 거니까 응축 속도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되겠지.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온도가 25도씨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보고 뭐를 생각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증발 속도는 일정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와 같아질 때까지, 즉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해질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증발 속도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증발 속도가 해당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T2일 때 지금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졌으니까 이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먼저 T1일 때를 보자. T1일 때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고 있지 않죠. 지금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T2일 때 H2L의 증발 속도는 A 맞지?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와 같은 A라고 둘 수 있어. 자, 그리고 용기 내 H2O 기체의 양은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액체인 상태인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반응이 점점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T2에서가 T1에서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자.
자, 이번 문제는 163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동적평형 문제풀이를 맞춰볼 거야. 자,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봅시다. 자, 다음은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사산화이질소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반응,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분해되는 반응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표는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NO2 기체를 넣은 다음에 시간에 따른 NO2 기체의 양, 그리고 N2O4 기체의 양을 이렇게 분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시간이 T2일 때 NO2와 N2O4는 동적평형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동적평형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딱 체크를 해주고 가는 게 좋겠지. 그럼 동적평형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온도 변화나 압력 변화나 농도 변화를 주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T2, T3 때는 쭉 이렇게 동적평형에 도달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N2O4의 양을 한번 다 그려볼게. 그러면 가로축은 시간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는 기체의 양 혹은 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처음에 넣은 게 뭐야? 그치? 처음에 넣은 거를 우리가 반응물로 해서 정반응의 첫 번째 여기 반응물의 위치에 써주면 돼. 그러면 이산화질소이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그치? 줄어들게 되겠지. 근데 줄어들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오게 될 거야. 그치? 이게 NO2 기체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N2O4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될까? 그치? 이렇게 생성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또 언젠가는 농도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농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오는 시점은 같아야지. 왜? 똑같은 상태에서 동적평형에 도달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N2O4 기체라고 이렇게 써볼게. 자, 얘들아, 얘네들은 동적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이랑 왼쪽으로 가는 역반응이 속도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는 동적평형 이후에 이렇게 각자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얘네 둘의 양이 같다는 말은 맞아, 아니야? 아니지. 얘네들의 농도가 동적평형 이후에 각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얘네들의 농도가 같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표를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지금 T1에서는 N2O4의 양과 NO2의 양과 N2O4의 양을 지금 비교를 해놓은 표가 나와 있어. 자, 표를 보니까 N2O4의 양과 NO2의 양을 이렇게 분수로서 나타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해줄 것은 T3일 때는 이 양이 B로 똑같겠지. 왜? 동적평형에 도달한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서 X는 B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동적평형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T1일 때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죠. 역반응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동적평형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 자, 그러면은 AB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T1일 때, T2일 때 얘네들이 각각 N2O4의 양분의 NO2 기체의 양이 바로 지금 T1, T2에서의 그 해당하는 AB 값이잖아. 그치?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NO2 기체를 넣고 동적평형에 도달한 게 T2이기 때문에 T1에서 T2로 갈 때 NO2의 양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감소하겠지. 왜? NO2가 N2O4로 가는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는 아직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N2O4가 생성되는 양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증가하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 있는 그 NO2의 양은 분자에 해당하는 지금 값인데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감소했고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증가했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A랑 B의 크기를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A가 크겠죠. 그쵸?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X는 B와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적평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써야 되는 개념은 바로 동적평형에 도달했을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그리고 동적평형 이후에서는 그 생성물이나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조건을 꼭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동적평형 풀이를 마치고 우리 다른 풀이에서 만납시다. 화이팅!